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진흙 같은 사바세계, 불자 여러분의 고민을 연꽃 같은 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들 옷차림이며 자가용이며 저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진급도 저보다 빠르고 이런저런 투자로 돈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사준 친구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더 큰 평수로 이사 간다고 하고, 대부분이 애들을 영어 유치원이며 사립 초등학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맞벌이 하느라 힘든 아내와 딸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이런 열등감과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을까요? 네, 심경은 제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렇게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비교하고 위축될수록 우리가 이 삶이 감정적으로 더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실 생각해보면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친구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우고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실 이것만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작은 성취,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태도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스님,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요. 저는 애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간식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숙제를 할 때도 휴대폰을 켜놓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뺏어도 보고 용돈을 가지고 협박도 해보고 아빠가 엄마에게 혼을 내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고 아이들이 휴대폰에 대한 집착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솔직히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납니다. 내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도 대화라는 것이 별로 없고요. 뭘 물어도 단답형 대답만 하고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는 저희 아이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와, 이거는요 정말 제가 대답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문제는 사실 그 휴대폰을 가지고 보고 또 놀고 또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휴대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어디 가서 놀고 캠핑한다든지 이렇게 대체 활동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규칙도 좀 적용을 하시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럴 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부모님의 생활 태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아이에게도 좀 더 신나는 일이나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야외 활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스님, 저희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동안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던 시기가 꽤 길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까 염려가 됩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집중력은 좋은 편이고 손으로 고장난 기계를 고치거나
뭔가를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격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줄 비법이 없을까요? 소극적인 성향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글쎄요, 친구들과 많이 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도 나누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또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도 조금씩 표현하도록 하면서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신뢰감을 좀 키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좀 어른들은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이 조금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무라기만 하면 안 되고요.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라는 게 다 그 각각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소극적이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어떤 것이 더 낫다, 좋다 뭐 이렇게 그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렸을 때는 거의 말도 잘 안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잘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거의 말도 안 하고 소극적이고 혼자 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다 성향이라는 게 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싫고 괴로워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멘토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들 좋은 말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겪어보지도 않고서 저런 희망적인 말만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질문해 봅니다. 스님, 저처럼 삶이 괴롭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가르침을 달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멘토들은 좋은 말만 한다는 것.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멘토들의 답변도 다 질문자들을 더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니까 뭐 안 듣거나 뭘 모를 거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어려서 우리가 이렇게 꿈꿔온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개의 괴로움은 이상과 현실이 좀 너무 갭이 크달까요? 너무 달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또 회사에서의 관계든 할 것 없이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삶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설령 맞다고 해서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평만 늘어갈 뿐이죠. 잠시 쉬었다가 몸부림이라도 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날 있거든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만의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괴로움을 안고 살면 안 돼요. 멈춰야죠.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스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혼을 내도 고쳐지지 않아서 아빠가 심하게 혼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밥 먹을 때 빼고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저랑도 아빠랑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선 사춘기라서 그런다,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대로 마음의 문을 영영 닫아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도 곧잘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가끔 합니다. 뭐 척도 잘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아무튼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 때 거짓말을 하는 건 또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뭐 물론 덜어는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할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성적표가 그 수미 양가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성적은 늘 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하나 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예 안 보여드리고 왜 성적표 안 가져오냐 그러면 못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아이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자꾸 떠보지 마시고요. 이게 떠보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이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을 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본인 입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 저는 3년차 직장인인데요. 월급 날만 되면 무상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왜 제 통장의 잔고는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시시각각 줄어들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까요? 고가의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끼고 아껴서 조금 모았다 싶으면 꼭 목돈 들 일이 생기더라고요.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가 언제 집 사고 차 사고 결혼도 할까 막막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아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대체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요, 사실 알고 보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느냐, 만족할 줄 모르느냐 하는 이 만족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부유함인 것이죠. 진정한 부는 마음이 가장 평온하고 편안하고 또 뭐랄까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금은보화를 많이 가졌지만 뭔지 모르게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렸죠. 더 많이 가지려고. 반면에 근처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먹을 밥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함께 먹을 식구가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다녀올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요. 세월이 흘러서 이 부유했던 사람은 병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좀 괴로워했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웃으면서 살았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고요. 또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감사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인으로서 제가 이런 질문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건 결국 만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원영우 스님, 원불대 시즌3까지 오신 걸음걸음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회사에 취직했고 현재 적응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제 주변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과 꿈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부모님의 바람처럼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 넓은 바다로 떠나는 것이 맞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스님께서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문제는 일단은 그래도 들어갔으니까 지금 직장에서 조금 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일을 해보면 이게 의외로 내가 하다 보면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들어갔어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유학을 가서 전공을 할 때 진짜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같은 그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입사를 했으니 일단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한번 쭉 이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퇴사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어떤 꼭 세속적인 성취가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하고 또 자유로운 것, 이것이 성공이거든요. 남보다 꼭 앞서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만족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또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재밌어, 이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주변의 행복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원하시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고요. 일단은 하던 일을 좀 더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서 뭐 내년쯤에는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저는 첫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원입니다. 하루하루 나름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지만 상사에게 실망을 줄까, 기대에 못 미칠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업무를 할 때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제대로 해내고 있는 걸까? 제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스님, 지금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에 쫓기지 않고도 제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때. 스트레스가 되면은 더 불안하기도 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당시 어릴 때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에 있었거든요. 그때 산길을 헤맬 때의 기억이라든지, 또 높은 바위산에 올라갔다가 밧줄에 미끄러져서, 손이 미끄러져서 달랑달랑 매달렸던 때, 또는 손을 놓고 싶었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힘을 내었고, 또 그때 멀리서 친구가 힘껏 소리 질러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때도 있었지 하고.
질문하신 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뭐 그때 당시에 사진이나 글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당시에 그 기억을 이렇게 한번 꺼내 보세요. 아, 그러면 나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어려웠지만 내가 그때 해낸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자시니까 마음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해본다거나 또 기도를 하는 것도 좋죠.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묶는 그런 기도입니다. 명상도 출근하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아침에 잠깐, 또 뭐 전철 타고 다니면 전철에서도 잠깐의 아주 짧은 몇 분의 명상, 몇 분의 고요함, 이걸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내려앉게 가라앉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불안한 마음을 이 명상에 딱 묶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또 단단하게 단돌이 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 3.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자,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